여러분, 미스트롯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트롯 오디션이 또 싶었던 미스트롯4가 숫자를 움직여버렸습니다. 첫 방송이 2025년 12월 18일이었는데 그 1회가 전국 기준 10.8%로 출발했고 순간 최고 11.4%까지 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2회는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이라 30분 당겨서 밤 9시 30분에 방송을 했는데도 전국 14.0%, 순간 최고 14.8%까지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트롯이 여전히 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디션은 원래 초반에 소개 회차로 시청률이 분산되기 쉬운데 2회 만에 14%면 시청자들이 이미 이 시즌을 계속 볼 이유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지금까지 나온 이슈와 이야기들을 전부 한 번에 묶어서 왜 이렇게 초반부터 불이 붙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꽂혔는지, 그리고 새해 첫 방송 3회에서 뭘 봐야 하는지까지 주절주절 수다 떨듯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길게 풀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스트롯4는 초반 후 2회만으로도 이미 스토리라인이 여러 갈래로 생겼거든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번 시즌은 실력도 실력인데 사람 이야기가 판을 흔드는 시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룰이랑 캐스팅이라고 봅니다. 실력자야 늘 나옵니다. 근데 룰이 잔인해지면 실력자도 흔들리고, 캐스팅이 이상하게 섞이면 예상이 깨지고, 예상이 깨지면 재미가 폭발합니다. 미스트롯4는 딱 그 조합이에요. 첫 번째, 룰부터 잔인합니다. 이번 시즌은 결승이 터프7이 아니라 터프5라고 알려졌죠. 이거 숫자 두 자리 줄어든 것 같지만 체감은 훨씬 큽니다. 터프7이면 중간권이 살아남을 길이 좀 보이는데 터프5면 중간이 없습니다. 애매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20명입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죠. 근데 마스터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트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더 복잡해져서 긴장이 커집니다. 기사에 나온 룰을 보면 올 하트, 그러니까 20개를 다 받으면 바로 합격인데 12개에서 19개를 받아도 예비 합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마스터가 선배 마스터 진영이랑 국민 마스터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데 양쪽에서 과반을 넘겨야 탈락을 면한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합은 괜찮은데 한쪽에서 너무 못 받으면 바로 탈락할 수 있다. 이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죠? 참가자 입장에서는 한 명, 두 명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영에서 과반을 못 넘기면 흔들린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반부터 무대가 다들 너무 세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캐스팅이 미친 듯이 섞였습니다. 이번 시즌 참가자가 88명이라고 알려졌고 그 명단에 미스코리아 진, 배우, 개그우먼, 왕년의 레전드, 그리고 현역부라는 이름의 괴물 실력자들이 같이 들어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왜 트롯 오디션에 나왔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오디션은 그저 노래 경연이 아니라 사람 구경이 됩니다. 세 번째, 장치가 재밌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강력한 장치가 현역부 같은 블라인드 요소예요. 이름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힌트만 던져놓고 목소리로만 승부하게 해버리면요, 집에서 보는 사람은 무조건 한마디 합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이 한마디가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그 순간 시청률은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왜 구조적으로 초반부터 뜨겁냐였고요. 이제는 실제로 1회와 2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붙었는지 그 이슈들을 하나씩 엮어보겠습니다. 먼저 1회, 2025년 12월 18일. 1회는 마스터 예심이 시작되면서 부문별 참가자들이 첫 무대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근데 첫 회가 강했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새 얼굴이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장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디션 초반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시청자가 참가자 이름을 못 외워요. 얼굴도 헷갈리고. 근데 장면이 나오면 이름을 몰라도 기억합니다. 아, 첫 올하트 나온 사람. 아, 그 애 반전 목소리로 충격 줬던 애.
이런 식으로요. 미스트롯4 1회가 딱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윤예원이라는 참가자는 가야금 병창 같은 국악결을 가진 참가자로 소개되면서 망부석 무대가 언급됩니다. 이런 타입은요, 시니어 시청층이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트롯이 세련돼질수록 오히려 구수함이 귀해지거든요. 근데 국악결이 들어오면 그 구수함이 아니라 정통의 한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는 기교보다 결로 먹혀요. 그리고 유수비 무대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언급되는데, 이 무대는 퍼포먼스 요소가 강하다고 소개됩니다. 맨발로 무대에 서서 감정을 몸으로 풀었다는 식으로요. 이런 무대가 초반에 왜 중요하냐면 TV는 눈으로 보는 매체라서 그렇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다 잘해 보이는 구간에서 눈으로 확 차별화되는 장면이 나오면 시청자는 채널을 못 돌립니다. 그리고 1회에서 상징적인 건 길려원입니다. 대학부로 소개되면서 꽃바람 무대가 방송 첫 올하트라고 보도되죠. 첫 올하트는요, 점수 문제가 아닙니다. 시즌의 공기를 바꿉니다. 집에서 보던 사람도 첫 올하트가 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즌 괜찮겠다. 이 한 문장이 나오면 다음 주까지 리모컨이 잠깁니다. 그리고 유소년부 배서연, 안 올 거면서 무대가 언급되면서 올하트 최단 시간 같은 표현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유소년 참가자가 초반부터 기록 프레임으로 들어오면 시즌 전체가 이번엔 실력 레벨이 다르다라는 분위기를 먹고 갑니다. 사실 오디션은 이 분위기 싸움이에요. 대충 보다가 넘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번엔 레벨이 다르다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청자 유입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1회 시청률 10.8%라는 숫자가 그냥 결과가 아니라 이런 장면이 장면을 끌고 가는 구조가 초반부터 만들어졌다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회, 이제 2회로 넘어갑니다.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 편성으로 30분 당겨서 밤 9시 30분에 방송을 했는데 오히려 시청률이 14%로 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보통 방송 시간이 바뀌면 시청 습관이 깨져서 빠지기 쉬워요. 근데 올랐다는 건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2회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올랐냐? 한마디로 반전을 연속으로 쌓았고 블라인드로 심장을 쥐었습니다. 먼저 현역부 X입니다. 이게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봉천동 김수희 같은 별칭으로 등장한 참가자의 정체가 윤태화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정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가리고 들어왔을 때 시청자 반응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가리고 나오면요, 시청자는 순간적으로 순수해집니다. 편견이 잠깐 꺼져요. 얼굴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렇겠네 라는 자동 판단이 멈추고 목소리만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첫 소절의 공기가 바뀌면 그 사람은 바로 팬을 만듭니다. 이게 현역부 X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채윤이 일산 이은하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하트를 19개 받았다, 이런 식의 세부 결과들도 언급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또 계산을 시작하죠. 19개면 거의 오라트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우승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는 이렇게 사람을 참여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2회에서 또 크게 뜬 축이 가족 서사입니다. 특히 허찬미의 어머니 김금희가 함께 도전하는 모녀 스토리는 오디션을 가족 드라마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시니어 시청층이 왜 이런 장면에 강하냐면 트롯은 결국 인생이 목소리에 묻는 장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게 뭡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모녀가 같은 무대, 같은 꿈, 같은 도전으로 엮이는 순간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삶의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한 해에 들어가면 시청률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2회에서 화제가 된 축은 이변 캐스팅입니다. 배우 이엘리아가 트롯에 도전해서 오라트로 본선 진출이 언급되는 기사들이 있고요. 배우가 나왔다 자체는 화제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청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제성으로 나왔나? 진심으로 나왔나? 근데 무대가 납득되면 그 순간부터 여론이 바뀝니다. 아, 진짜였네? 생각보다 잘하네? 이 한 문장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변 캐스팅이 아니라 진짜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진 정현우도 직장부로 언급되면서 하트 개수가 기사에 정리되고 개그우먼 이세영도 높은 하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확장합니다. 트롯 팬만 보던 판에서 그 사람 나온다며 하고 들어오는
시청자가 늘어나요. 이게 초반 상승 곡선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2회에서 강력한 감정선, 이른바 눈물 버튼 역할을 했다고 언급되는 참가자가 이진아입니다. 유방암 3기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는 보도와 함께 송가인의 아사다를 불렀다는 내용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층이 사연 많아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으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무대에서 울컥하는 건 사연 때문에만이 아니라 사연이 목소리에 남긴 시간 때문입니다. 같은 노래를 누가 불러도 좋지만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는 시간이 묻어 있거든요. 버틴 시간, 참은 시간, 넘어졌다가 다시 선 시간, 그 시간이 한 소절에서 들리면 그때 울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가 한 번만 나와도 시청자는 다음 주를 기다립니다. 다음엔 또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릴까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2회의 큰 축이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2회에서 시니어 시청층을 결정적으로 붙잡는 또 하나의 카드가 나옵니다. 바로 왕년부, 오비부 같은 레전드 기한축입니다. 기사에서는 유미와 저구가 언급되고, 특히 저구는 나는 가수다 이후 15년 공백을 깨고 복귀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포장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세냐? 왕년부는요, 기본적으로 추억이라는 무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추억만 들고 들어오면 위험해요. 요즘 시청자는 다 압니다. 추억팔이구나 하고 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왕년부가 무대에서 실력까지 보여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형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 참가자들도 긴장해요. 왜냐하면 트롯은 결국 감정선 싸움인데 왕년부는 감정선이 이미 완성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무대에서 지금 다시 꺼내면요, 현역들도 기술로는 이겨도 여운으로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년부가 나오는 시즌은 보통 중반 이후에 무게감이 확 생기는데 미스트롯4는 그걸 초반부터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2회가 14%로 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봅시다. 1회는 장면으로 기억되는 새 얼굴을 만들었고, 2회는 블라인드와 반전과 가족과 레전드를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히 터진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룰이 받쳐줍니다. 탑4-5 체제, 20명 마스터, 진영 과반 조건 같은 구조가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켜요. 그러면 시청자는 어떤 모드가 되냐? 대충이 안 됩니다. 다 잘하네 하고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룰이 빡세니까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도 더 올인하고 시청자도 더 몰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지금 12월 29일 기준으로 확정된 다음 단계는 3회 예고입니다. 3회는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 예고가 공개돼 있고, 핵심 문구가 본선 1차 장르별 팀 배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게임이 바뀝니다. 예심은 개인의 한 방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팀 배틀은요, 운영 능력이 드러납니다. 누구랑 팀이 됐나는지, 팀 안에서 누가 센터를 먹는지, 누가 멘탈을 잡는지, 누가 상대팀을 눌러버리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팀 배틀이 왜 재미있냐면 실력만으로 승부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케미가 이기기도 하고 스토리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팀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 표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회 관전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팀에서 누가 센터를 먹는가를 보십시오. 센터는 실력만으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대 장악력, 표정, 호흡, 그리고 팀원 살리는 능력이 같이 나옵니다. 혼자 돋보이려고만 하면 팀전에서 욕먹고, 팀을 살리면서도 본인이 빛나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둘째, 장르별 팀 배틀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통 트롯팀과 무대형 트롯팀이 자연스럽게 대비됩니다. 정통은 하늘 파고들고 무대형은 분위기를 뒤집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같이 볼 때는 이 대비가 제일 재밌어요. 할머니는 정통에 울고 손주는 무대형에 놀라고 아버지는 와, 저걸 저렇게 한다고 하고요. 셋째, 왕년부와 현역부의 역할을 보십시오. 개인전에서 왕년부는 감정선이 강점인데 팀전에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레전드가 팀원을 띄워주면서도 존재감을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집니다. 반대로 현역부는 전통의 강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력 압박이 강한데 팀전에서 너무 기술로만 밀면 차갑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팀전은 기술 플스 온도 싸움입니다.
넷째, 현역부 X 같은 블라인드 출신이 공개 이후 어떻게 팬덤을 붙이는지 보십시오. 가리고 들어왔을 때는 궁금증으로 뜨지만 공개된 이후에는 팬덤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댓글창이 바뀌어요. 누가 좋다 해서 누가 이겨야 한다로 갑니다. 이 타이밍에 서사를 잘 잡은 참가자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자, 오늘은 1회와 2회의 주요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누가 우승 이런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승을 맞힐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인 포인트를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댓글은 이렇게 받으세요. 미스트롯4, 지금까지 나온 장면 중에서 실력 말고 마음이 먼저 움직인 참가자, 이름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유는 딱 한 줄만, 목소리, 표정, 서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3회 팀배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만들 수 있죠. 팀배틀에서 진짜 우승권이 1차 압축됐다. 이 흐름으로요. 자, 오늘은 12월 29일 기준으로 미스트롯4 1to 2회 이슈를 길게 묶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룰이 잔인해졌고, 캐스팅이 섞였고, 블라인드와 반전이 터졌고, 가족과 왕년부와 공백기가 감정선을 눌렀고,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부터는 본선 장르별 팀 배틀로 게임이 바뀝니다. 새해 첫날 밤 10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의 원픽은 누굽니까? 댓글로 이름 하나 찍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그 댓글들 기반으로 팀배틀 이후 판세를 더 재밌게 주절주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리포터였습니다.